한동훈 후보는 이 의혹, 익십, 그러니까 읽고 무시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한동훈의 입장입니다. 자, CBS 라디오에서 발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부인을 했습니다. 저거 사실 아니다라고 취재 기자들에게 입장문, 반박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장해찬 전 최고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장해찬 전 최고. 사실에 부합한다. 이게 뒤늦게 알려져서 마음이 아프지만 저건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정확한 진단과 책임 위에서 보수 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친윤계 장해찬 전 최고는 저거 사실에 부합한다. 한동훈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 진실공방 양상.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문자를 두고 설왕설래 얘기가 많은데 이른바 친윤그룹 언저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저 문자를 읽고 무시했던 그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 읽고 씹었다고 이러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문자 보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26일에 취임을 했고 29일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임명됐고 1월 8일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월 17일 마리 앙뚜아네트, 문제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김경률 비대위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입에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까지 나온 것을 용산에서는 야, 이거는 한동훈의 생각이다 라고 충분히 인식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조금 전에 봤었던 그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무시함으로써 용산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용산과의 관계를 선을 끊는 거 아니냐라고 이른바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일 한동훈 후보가 문자를 읽고 씹었다라는 날 이후 한동훈, 이관섭, 윤재옥 3인 회동, 문제의 그 회동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동훈 후보의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러면서 이제 용산과 한동훈 후보가 세이 굿바이 하기도 했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그러니까 비단 문자를 읽고 씹어서 이런 게 아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한동훈 후보가 임명한 비대위원 입에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과 김건희 리스크 얘기도 나와서 여사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그것을 읽고서 소위 씹은 거다라는 일정 정도의 어떤 배경 설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아마 굉장히 복잡한 사안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추측입니다만은 혹시라도 행여라도 당시에 이제 4.10 총선 대비해서 이제 비례대표 인선도 굉장히 구상을 하고 있었을 때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혹시 용산에서 누구 좀 또 부탁한다 이런 얘기가 또 오고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상력입니다만은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은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 문자 텔레그램 지금 아직도 이제 사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 네. 그 이전에 텔레그램 문자라든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의 사실관계를 장해찬 전 최고가 컨펌을 할 만한 위치에 있나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고 하는 그 텔레그램 내용을 장해찬 전 최고가 확실하게 명백하게 다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역시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 한동훈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근데 한동훈 후보도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본인이 밝히기 위해서 대국민 담화를 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이거 봐라. 이제 친윤 입장에서 봤을 때 당정 관계는 이렇게 불안하다. 한동훈 후보가 용산하고 이렇게 어렵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으니 당대표가 된들 국민의힘은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 윤 정권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더 깊은 수렁과 늪으로 빠져들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아마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생각했다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저는 사실 예상을 했어요. 이거보다 아마 더 험한 상황도 충분히 일어난다. 23일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한동훈 그 캠프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당원과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도 하지만 본인이 또 그 해야 될 얘기는 소신 있게 해야 되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정치죠. 예. 예, 이제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많은 그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이런 텔레그램 또 이 텔레그램에 대한 재구성 이걸 가지고 또 한동훈에 대한 어떤 몰아붙이기 이런 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전체로 봤을 때 윤 정권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한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솔직히. 지난번 총선 복귀해 보면 이 명품백 사건은 굉장히 좀 작년 여름부터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총선에 있어서 저는 일격을 가한 거는 오히려 그 의대 정원과 관련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하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호주 임명 대사가 그 시점 3월 4월에서는 더 컸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 문자에 대해서 답을 안 했고 영부인이 무슨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가지고 그 총선에서 만약에 사과를 했다면 총선에서 더 좋았겠다. 뭐 지금 해당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